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채권 시장 영향, 또 투자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 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시장은 요즘 분위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니까 채권값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들도 채권에서 수익이 돈 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장 파월 의장이 며칠 전 발언에서 그동안은 이제 상당히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채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근데 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맞습니다.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로 좀 시사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발언 이후에 주식시장은 뭐 이제 알려졌다시피 강세를 이제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좀 확대했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좀 인하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좀 반등했습니다. 이제 금리 반등, 그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2% 초반대까지 하락했다가 발언 이후에는 그 이제 오히려 이제 주가 반등에 조금 같이 동조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금리도 소폭 반등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적어도 뭐 이제 올리는 거 이제 꿈꾸기 어렵게 됐고요. 내리는 맞습니다. 쪽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를 과연 언제쯤 얼마나 내릴 수 있겠느냐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채권 시장? 뭐 빠르면은 이제 6월 FMC 뭐 가능성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인데요. 근데 그건 뭐 저희도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연준이 이제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알려졌다시피 이제 그 목표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그 고용과 물가라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위 그 데이터 디펜던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에 이제 좀 중앙은행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뭐 금융시장에 좀 과도한 변동성이라든지 충격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또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좀 중앙은행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사실 현재까지 그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은 뭐 당장 6월에 인하를 해야 될 뭐 그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제 그 전선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미치고 이게 이제 그 실물 경제까지 충격을 줄 경우를 대비해서 연준이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채권 시장에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기대는 올해 뭐 2번 정도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뭐 이걸 갖다가 분기에 한 번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3분기에 한 번, 그리고 이제 4분기에 한 번 정도가 현재 시장 기대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 정도. 6월에 있고 이달에 7월, 9월 이렇게 이어집니다. 2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사실 파월의 기조화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은 있고요. 미국의 이제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2%가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2% 초반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가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2%, 2.0에서 2.1, 뭐 2.1%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빠르게 이제 하락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단기 금리도 이제 뭐 하락하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물론 이제 그 미국 대표적인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과 2년물이 이제 역전이 되진 않았지만은 뭐 3개월물하고 역전이 됐다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 역시 계속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로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런 그 금리 기조 자체가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런 기조가 사실 바뀌려면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 채권 시장이 이제 뭐 성장이나 물가라는 펀더멘탈을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고 그에 대한 예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쪽보다는 이 관세라는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금리 하락 기조가 되돌려지려면은 뭐 갑자기 전면적으로 이제 뭐 무역 예. 협상이 타결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금들이 다른 쪽에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 위험자산으로 가면서 채권 재미없다. 채권을 이제 팔기 시작해야 예. 금리가 오르는 건데. 맞습니다. 예. 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요. 예. 환율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원화가 이제 1,200원 선을 결국은 이번에 지금은 아직 안 넘었는데요.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1,180원 수준, 예, 예. 70원 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안정감을 갖나요? 6월 방향성은요? 예, 원화 이제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원화의 요인도 있고 이제 달러화의 요인도 네. 다 양방향이 있겠죠. 원화가 이제 1분기에 주요 통화 대비해서 좀 약했던 가장 큰 뭐 배경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 이제 그 경제가 이제 뭐 다른 국가들 예. 비해서 좀 부진한데 그 1분기 이유 중에 뭐 하나가 GDP 쇼크 그게 결정적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출이 부진했던 거죠. 네. 이제 보면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주에 이제 뉴스로 확인이 됐죠. 이제 보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원화가 좀 약했는데 이제 잘 알려진 금융시장의 속성상 이게 그 뉴스로 발표되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장은 이 다음을 생각하는데 사실 뭐 다음 달부터는 경상수지는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4월에 적자가 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서 다시 이제 좀 흑자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화 자체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은 조금은 이제 반영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달러화인데 그 공교롭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또 확대되면서 달러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겹쳐지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뭐 겉으로 드러내고는 잘 안 웃으시겠지만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에서 요즘 재미가 좋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 시장의 투자 전략은 지금이라도 뭐 채권에 좀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조금 늦었나요? 뭐 소위 이제 그 포지션이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지금 이제 하락을 이렇게 그냥 뭐 즐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신규 이제 투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향후 이제 전망에 따라서 얼마나 금리가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있고 이 부분은 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실제 단행 시기와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은 항상 좀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인하가 몇 번 더 가능하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이게 그 성장률이나 이런 펀더멘탈에 훼손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채권 시장 또 외환 시장 정리해서 투자 아이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환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화의 약세는 조금 제한이 되고 이제 달러화 결국 이제 뭐 미국 금리 인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좀 달러화의 방향이 이제 그 약세로 좀 가느냐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조금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추가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6월 말에 G20에서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3분기의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채권 시장 흐름과 전략 살펴봤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켓온 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